네, 이렇게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은 다음 주를 위한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테마, 새내기주로의 관심이 쏠릴 것이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보자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과연 다음 주 시장에서 핵심 종목과 뉴스는 어떤 게 될지 이번에도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의결권대행 증권맨 리그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9월까지만 힘들었으면 했는데 10월 첫 주부터의 성적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우리가 필승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먼저 가이드라인부터 확인해 보시죠. 우원명 부대표가 직접 선택한 오늘의 종목은요. 한 달가량의 보유로 20%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요? 종목은 솔로엠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솔로엠이라는 종목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에서 2015년도에 분사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은 지분 구조가 삼성전기에서 지분을 팔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연관성은 찾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게 연결된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상황을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증시 주변 환경들이 이제 약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 시장도 연휴 이후에 상당히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물론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반등의 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한편으로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고금리나 강달러, 그다음에 이제 고유가 고환율 여러 가지 그 주변 상황이 상당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비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들로 진행이 되는 걸 판단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연준의 어떤 미 연준의 긴축 기조랄지 아니면 경기가 조금 국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살아나지 못하는 부분들의 어떤 이런 영향 속에서 이제 반등 모멘텀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전히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다 보면 아마 시장에서는 그냥 이를테면 조금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성장 섹터 관련된 그런 내용보다는 실제로 이제 좀 실적이 찍히는 숫자가 나오는 즉 실적 가시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해서 주가 하락이 좀 더디게 그러니까 덜 나타나고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좀 방어가 되고 올라갈 때는 이제 같이 함께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솔로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솔로엠은 지금장 눈여겨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실적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요즘에 워낙 시장이 불안하니까 실적이 받쳐주지 않을 만한 그런 뭐 성장주, 테마주, 기대주들은 쉽게 접근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이 솔로엠의 경우에는 좀 믿고 투자해봐도 될 만한 회사입니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뭐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매출액 1조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한 900억대 중반 정도 944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3분기 그러니까 1분기, 2분기가 이를테면 좀 실적이 좀 잘 지키는 분기이고 3, 4분기는 조금 비수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4분기도 역시 상당히 실적이 양호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솔로엠 같은 경우는 파워 모듈이나 3-in-1 보드 해가지고 전자부품 쪽에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상당히 이제 강했던 그 삼성 전기에 이어져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위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솔로엠의 어떤 주가 모멘텀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전자부품 사업보다는 지금 말씀드릴 ESL, 이를테면 전자가격 표시와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성장세가 이 회사의 주가를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가격 표시 ESL이라는 거는 대형 마트에 가보시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류센터나 대형 마트, 그다음에 큰 대형 병원 위주로 해가지고 수요처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이유는 뭐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이슈로 인해서 ESL을 실질적으로 이제 이를테면 객장이나 매장에 이렇게 이제 확대하는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게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ESL 시장 규모가 연평균 2025년도까지는 대략 30% 이상 늘어날 걸로 예측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성장성이 좋다라는 그런 측면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실적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1, 2분기 때 보여준 실적, 작년도 대비해 보시면은 이를테면 매출액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의 어떤 성장성은 사실은 숫자로 찍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에 계속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적이 찍히면서도 상당히 그 성장세가 이어지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것은 뭐 상당히 뭐 그 바람직하고 저는 긍정적이다 판단이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그 솔로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솔로엠의 차트를 보면요, 예. 최근에 이 흐름 속에서도 나름 버텨주고 있습니다. 고가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충분히 지지를 받고 이전의 고점이었던 8월 29일 32,450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면은 좀 더 눈높이를 높여봐도 되지 않을까?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은 뭐 매수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사실은 좀 싸게 사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긴 요즘 최근 하죠.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게 솔로엠 보시면 주가가 잘 안 빠집니다. 뭐 장중에 조금 빠지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하루 변동폭이 이렇게 크지 않은 종목으로 일단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접근하시는 방법은 다소간에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좀 안 빠졌기 때문에 조금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만 원 내외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일단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목표 가격은 이제 전고점이 32,000원 단위였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분기 실적 관련돼서 이를테면 그 관련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조금 주가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지금 예를 들면 오늘 그 31,000원을 전 넘어가서 좀 가격 형성이 돼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목표 가격은 35,000원에서 36,000원 정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15%에서 한 20% 정도 목표 그 어떤 수익을 놓고 대응을 해보시죠. 그리고 손절 가격은 보시면 차트 상으로 보시면은 직전 저점 구간이 26,000원대거든요. 그래서 26,000원을 놓고 대응을 해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솔렘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3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장에는 1.96%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물론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지만 솔렘 자체적으로 그렇게 주가가 크게 밀리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중에 저점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현재가에서 조금씩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드렸어요. 목표 주가는 35,000원에서 6,000원 선까지 이야기해 드렸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필승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을 버텨낼 수 있는 필승 전략 무엇일까요? 보시죠. 우원명 부대표님, 3분기 어닝 시즌 진입 따른 대응 전략. 실적 시즌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실적이 좀 받쳐줄 만한 종목들도 저희가 방송 중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포트 안에 그런 종목이 없어서 문제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뭐 워낙 성장 섹터에 걸리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네. 이제 그런 종목들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패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제대로 수차가 찍히는 종목은 거의 없고 주가가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이제 포트에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지금 곧 발표가 될 거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 중소형사들은 조금 뒤에 좀 뒤늦게 발표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순차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코와 연관돼서 이를테면은 최근에 어떤 시장 흐름과 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실적 시즌에 접어들어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 종목별로 조금 주가에 반응하는 부분들이 조금 달라요. 다르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주가가 좀 이미 올라 있는 상황인 그런 경우라고 가정을 한다고 친다면 그럴 경우에 이 종목의 어떤 그 실적이 좋아진 부분, 예상했던 부분만큼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 주가는 오히려 더 올라가지 않고 이제 중립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횡보하는 정도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주가가 손 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미 호실적을 손 반영했다라고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예상했던 실적보다 실적이 조금 덜 나오면 주가는 좀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맥락을 좀 이해하시고 실적을 보시는 게 좀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반대의 경우겠죠. 반대의 경우는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경우.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이 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 주가가 더 빠지기보다는 횡보하는 경향이 좀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테면 업황의 어떤 바닥을 지나는 어떤 신호로 익힐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종목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부분이 그냥 마냥 안 좋은 게 아니고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라면 횡보하는 그런 어떤 흐름 내지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이번 분기에 좀 바닥을 찍고 좀 턴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실적 안 좋게 나온 부분이 그 주가에 바닥을 찍게 하는 그런 사례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실적을 바라볼 때 이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히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 나쁘다만 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렇게 뭐 대응하실 게 아니고 그동안의 주가가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실적이 그래도 3분기 좀 잘 찍힐 가능성이 높고 4분기로 이어지면서도 여전히 좀 개연성이 높은 그런 섹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 OEM, ODM 업종이 저는 뭐 1차적으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이를테면 중국의 어떤 단체 관광객들 이제 그 풀린 이후에 8월달에 풀렸기 때문에 이제 9월, 10월 뒤로 가면서 아마 늘어나는 속도는 뭐 완만할지언정 아마 그 수는 굉장히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맥락을 연결적으로 본다고 친다면 가장 어떤 수혜를 받을 업종이 화장품 OEM 업종이다. 근데 주가가 워낙 실적이 2분기가 좋았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 나올 실적들은 아직 그 예상 실적에 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얹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 흐름들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대표적인 종목으로 뭐 실리콘투나 마녀공장, 그다음에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뭐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섹터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물론 이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부품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3분기를 지나서 4분기로 들어서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의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다수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반도체 시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를테면 뭐 집중과 선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되는 쪽은 되고 안 되는 쪽은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실적이 좀 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맥락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HPSP나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유진테크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업종 중에서는 사실 국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지 마시고 업황이 좀 변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와 연관해서 주가도 상당히 그에 이제 지금은 조금 아직 시간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다. 그런 맥락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 어닝 시즌 돌입했으니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종목들로 집중을 해보자. 화장품에서는 OEM, ODM 골라주셨어요. 오늘 또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온 실리콘투를 포함해서 마녀공장, 클리오, 아이패밀리 SC를 꼽았고요. 또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나는 이번 실적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HPSP, 유진테크, 한미반도체를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필승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하루 쉬고요. 화요일에 다시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필승 전략 그리고 마지막 역전의 승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